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PD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2회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자,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한 장으로 인쇄를 해야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2016 버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버전, 시험 준비하고 계신 버전으로 들어가신 후에 저장을 먼저 해볼까요? 파일에 저장에 찾아보기. 저는 바탕화면에 임의의 비번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ppt-임의의 비번호 이름으로 파일 이름으로 지정을 한 후에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16 버전은요. 비율이 16대 9 비율로 이 프리젠테이션이 지정이 되는데 이대로 두고 작업을 하셔도 좋지만 혹시 좀 내용이 위아래 들어가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요. 4대 3 비율로 지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크기를 표준으로 여기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슬라이드 크기 지정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이 슬라이드 크기에서 4대 3으로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자, 홈 탭으로 가셔서 레이아웃 가서 빈화면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라는 우리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자, 요거 텍스트 상자죠. 자, 얘네들은 사각형이고 그쵸? 그리고 선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건 뭐예요? 표로 만든 거예요. 자, 얘도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수준 정렬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텍스트 상자 여기 상단에 그림을 클릭하시고 글자를 입력할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내용 우리 제목을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바깥쪽을 테두리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ESC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던지 하셔서 글꼴이나 크기는 이제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들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크기 조절하는 곳 이런 곳에서 뭐 크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닫는 대괄호를 선택하셔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셔도 돼요. 자, 그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컨트롤 자, 여는 대괄호를 선택하면 글꼴 크기 작게 그리고 컨트롤 닫는 대괄호를 누르면 글꼴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위치시켜 주시고 자, 이제 요 사각형들 얘네들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 들어가셔서 직사각형을 일단 선택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일단 그려볼까요? 해보고 나중에 다시금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 조절 가능하니까 이렇게 지정하셔서 저는 일단은 복사부터 하고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런 것들 좀 조절할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오른쪽으로 끌어서 얘는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수평 수직 맞춰서 이렇게 복사가 돼요. 요 좀 작은 거 선택해서 컨트롤 드래그. 자, 얘도 요렇게 가지고 가면 될까요? 이렇게. 일단은 해보고 나중에 다시 좀 수정해 볼게요. 자, 글자 입력할게요. 자, 내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은 글자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하셔서 저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서 선택할래요. 그 상태에서 크기를 조금 줄여볼까요? 크기를 한 14포인트 정도.
14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 자세히를 첫 번째 거 검정 어둡게 1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 공간 딸까? 선택. 자, 만약에 나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한꺼번에 해서 요 높이가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서 살짝 한꺼번에 줄여줘야지 하고 이렇게 줄여주실 수 있어요. 따로따로 줄이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원하는 곳 하나에서만 이렇게 조절을 하면 나머지도 같이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줄여줬어요. 그 다음에 요런 선들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삽입의 도형에 요 선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쭉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부터 저는 여기 아래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야 자, 직선이 쉽게 입력이 됩니다. 다시 삽입의 도형에서 선으로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가운데에서 여기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볼게요.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우리 서식 탭에 여기 도형 삽입이 좌측에 있으니까 그거 선택하셔서 자, 나머지도 여기에서 끌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또다시 선 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들을 삽입해 주시고 자, 여러분 요 선은요 꺾인 연결선이에요. 이렇게 기역으로 선을 뭐 따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 개를 이용하셔서 해주셔도 되는데 자, 저는 그냥 얘를 꺾인 연결선 우리 그 삽입의 도형 가셔도 되고 혹시 서식이 선택되어 있으면 좌측에 도형 삽입 자세히 눌러서 자, 요거 선의 왼쪽에서 네 번째 꺾인 연결선을 선택해서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놓을래요. 됐나요? 자, 되셨으면 자, 나머지도 같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들을 삽입한 선들을 선택해서 자, 일단 도형 윤곽선에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볼 거고요. 자, 다시 도형 윤곽선에 두께로 가서 얘는 한 1과 2분의 1 포인트 정도 선 두께를 좀 지정을 해볼 거고 지금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런 선 같은 경우에는 맨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것도 뭐 나머지 요런 선과 요런 선은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또다시 선택 다 하지 마시고 자, 서식 탭에서 뒤로 보내기에 맨 뒤로 보내기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빈 공간 눌러서 이 아래에 있는 선만 선택해서 서식 탭의 도형 윤곽선에 대시로 가서 자, 요거 파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상자 니네들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의 텍스트 상자 선택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자, 테두리 잡고 적당한 위치로 조절하는데 글자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2포인트 정도로 자, 지정을 할 거고 이 옆에 있는 것도 같은 크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요. 컨트롤은 복사하는 애, Shift는 요 라인, 우리 그 수평 수직을 맞춰주는 애. 자, 그리고 이렇게 블록 잡고 글자를 수정해 볼까요? 엔터. 자, 이렇게. 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표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표는 열은 5열이고요. 행은 2행이죠. 그쵸? 이렇게 우리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에 표로 들어가셔서 표 삽입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열의 개수를 5로, 행의 개수를 2로 지정하시고 확인.
자, 아래로 이렇게 끌어서, 자, 이렇게 끌어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서 위치시켜 주시고, 자, 일단 여기 색깔들이 뭔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을 좀 없애고 테두리도 좀 지정을 해볼게요. 자, 표 바깥쪽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자, 여기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요 페인트 통, 음영을 흰색 배경 1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여기 이제 실선과 펜색이 검정색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지정하시면, 자, 이렇게 선이 지정이 되죠. 자, 여기서는 위로 살며시 좀 이렇게 올려주셔서 글자를 입력해 볼까요? 자, 글자를 입력했더니 글자가 흰색이라서 여러분, 바깥쪽 선택하셔서 글자가 흰색으로 나와서 얘를 검정 텍스트일로 일단 좀 바꿔주고, 사이즈는 좀 이따가 좀 보고요. 일단은 글자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쭉 그냥 입력해 보세요. 사이즈 바꾸면 제대로 될 거예요. 엔터, 정보, 보호, 인증.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자, 얘네들 첫 번째 행은 블록 잡고 가운데 정렬. 자, 레이아웃 가셔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정렬 지정을 좀 해주시고, 자, 얘네들은 밑에 있는 건 블록 잡아서 우리 홈 탭에 한 12포인트 정도? 12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 요 앞에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글머리 기호에 여기 속이 찬 둥근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아니면 홈 탭에 요 글머리 기호 요거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의 마지막 여기 밑에 텍스트 상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자, 아래 클릭해 주셔서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 신경 쓰지 말고 크기랑 이런 것도 이따가 좀 지정을 하고 일단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끌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위치시켜 줄게요. 자, 여기 서비스 CIC 조직 앞에 커서를 두시고 여기 글머리 기호를 좀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로 들어가셔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지정 버튼을 선택하셔서, 자, 요런 우리 특수문자 요런 기호들은요, 우리 글꼴에서 쭉 내려보시면 영문 글자에, 자, 여기 윈딩스라는 우리 글꼴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자, 요런 기호들이 보이죠.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요 기호 확인 눌러서 삽입해 주시고, 자, 나머지 얘네들 이렇게 블록 잡아서 얘네는 우리 하이픈으로 되어 있고, 자, 목록 수준이 늘림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자, 여기 얘는 하이 집합을 일반 문장 보호로 지정을 하면 여기 이제 하이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걸 선택했다가 다시 한번 일반 문장 보호를 선택하시면 하이픈이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적당한 거 전 두 번째 거 해볼까요? 자, 확인하시고 확인하면,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홈 탭에 목록 수준 늘림 요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들어가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정을 하면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제목은요. 입체감이 있는 이런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런 원형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이 연결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이렇게 그림자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림자도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여기 슬라이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엔터 한번 눌러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직사각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 도형으로 들어가셔서 자, 사각형의 요 직사각형 첫 번째 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적당하게 일단 드래그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도형 채우기를요. 어떤 걸로 지정을 하시냐면 밑에서 두 번째 거 우리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 자, 요걸로 지정을 자, 요거 두 번째 거 밑에서 두 번째 걸로 지정을 좀 해보고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효과를 선택하시고 3차원 서식과 3차원 회전이 있어요. 두 개를 다 이렇게 열어주세요. 두 개를 다 열어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일단 3차원 서식에 보시면 3차원 서식에서는 어떤 걸 지정을 하시냐면 자, 여기 깊이의 색을요. 자, 흰색 배경일 50% 더 어둡게 맨 밑에 있는 걸로 일단 지정을 해볼 거고 자, 깊이를 자, 80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할 거고 자, 조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해서 조명을요. 자, 여기 두 번째 거 균형 있게로 지정.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각도를 한 20도 정도. 자, 20도 정도로 일단 지정을 하신 상태에서 자, 밑에 우리 3차원 회전 있죠? 자, 얘를 미리 설정을 눌러서 얘를 오블리크예요. 두 번째 거. 오른쪽 위 오블리크를 자, 선택해보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쵸? 자, 오른쪽 위 오블리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체감이 있는 제목. 요거 조금 어렵지만 요런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난 조금 더 뭐 늘리고 싶다, 줄이고 싶다 하시면 요 수치들을 조금 적당하게 너무 티나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 키 누르셔서 바깥쪽이 선택이 되었다라면 자, 우리 홈탭에 가서 크기를 한 32포인트로 그리고 굵게로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자, 글꼴은 뭐 비슷하기 때문에 자,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대로 자, 오른쪽에 도형 서식은 좀 끄고 이제 여기 타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원이 그려져 있어요.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 키 반드시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삽입으로 들어가셔서 도형으로 들어가셔서 기본 도형의 요 타원을 선택하시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좀 적당하게 자, 이렇게 끌어보세요. 자, 얘를요, 일단 그림자가 들어갔으니까 요 그림자를 다 지정을 하고 나서 복사를 해보죠.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에 자, 첫 번째 거 검정 어둡게 1을 선택을 하시고 그림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 효과, 서식 탭의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 자, 바깥쪽 오른쪽과 아래 부분에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해 볼게요. 근데 그림자가 너무 흐리게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맨 밑에 있는 그림자 옵션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그림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흐리게, 얘가 약간 흐리게 지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흐리게를 0으로 맨 왼쪽으로 끌고 가든지 0이라고 입력하든지 자, 그리고 투명도, 얘도 약간 흐리게 투명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도 0으로 지정할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크게 간격을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완성된 거를 보고 적당하게 얘네들을
나오게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한 8포인트 정도. 요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도형 서식 창을 전 꺼볼 거고요. 자, 요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자, 크기 살짝 줄일 때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줄이셔야 정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3개를 더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조금 적당하게 사이즈 3개가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와 살펴. 자, 얘도 아래. 자, 얘도 아래. 이렇게 내려서. 됐나요? 자, 요런 쪽에 큰 타원이 3개가 있네요. 새롭게 만들어줄 필요 없고요. 방금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아까는 요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Shift도 같이 눌러서 드래그 했지만 요건 이제 줄을 맞출 필요 없죠. 수평 수직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그냥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고 이 모서리에서 크기를 그냥 드래그하지 마시고 정원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서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하시고 자, 얘도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조절해 줄게요. 자, 일단 내용을요 입력해 보고요. 자, 요거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복사를 했었으면 숫자만 변경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중에 보실 때 글자를 입력하고 이렇게 쉽게 또 수정할 수 있는 거라면 글자를 입력해서 복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저는 다 입력할 거예요. 각각 선택해서 자, 글자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 보고요. 글자 크기는요. 적당하게 또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성과 목표 1부터 4까지는요. 홈 탭에 가서 아니면 컨트롤 여는 대괄호를 눌러서 조절해 주셔도 돼요. 한 16포인트 정도? 저는 16포인트 정도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SG 큰 거는요. 크기를 한 28포인트 정도.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한 14포인트 정도.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너무 심하게 다르지 않는 한 감점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분들 이제 인쇄된 프린트물로 보시면서 이제 그 시험을 보실 건데 보시고 이제 적당하게 조금 큰 거는 크게 아닌 것들은 조금 작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직사각형 얘네들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 도형 가셔서 직사각형. 자, 적당하게 드래그 합니다. 자, 요거 자세히 가서 검정 어둡게 1로 선택하시고 자, 얘도 크기를 살짝 아예 그냥 보시고 저는 한 16포인트로 좀 줄여서 아예 복사를 할게요. 아니면 나중에 글자를 쓰고 나서 몇 포인트인지 잘 감이 안 온다? 그럼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얘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보세요. 됐나요? 자, 그럼 2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나머지도 하나하나 복사해도 되는데 아예 요 2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복사를 하려면 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요거 위에 거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서 복사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뭐 글자 크기를 안 줄이시거나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런 꺾인 화살표, 연결선,
그리고 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삽입해 볼게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선으로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얘가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약간 복잡한 그렇죠? 이렇게 연결선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해볼게요. 일단 삽입 탭의 도형에 자 여기 화살표가 있는 꺾인 연결선 화살표 선택하셔서 자 일단 요거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다시 여기 조절 가능해요. 자 또다시 요 연결선 꺾인 화살표 연결선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위치나 이런 게 또 바뀔 거예요. 연결선 같은 경우는. 자, 또 다시 꺾인 화살표 연결선 가서 자, 얘 같은 경우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또 다시 선택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요거는 여기로 올 거고 얘는 위로 갈 거거든요. 선택해서 얘는 이렇게 올 거고 얘는 올라가요.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일로 가고.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가고요. 또 다시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자, 뭔가 그쵸?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위아래에 따라서 요 또 연결선들이 약간씩 또 달라져요. 얘를 살짝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요런 게 또 있어요. 자, 적당하게 조절해 주셔서 연결선만 다 포함되게 드래그 이렇게 끌어서 혹시라도 얘가 잘못 선택됐어요. 나는 연결선만 선택돼야 되는데 얘까지 같이 선택이 됐네요. 자, 그럴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자, 이렇게 해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할 거고 자, 다시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요. 한 1포인트 정도 얘는 한 1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 딸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들 있죠? 선이 있는데 파선으로 들어갔네요. 얘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삽입에 도형에 선으로 들어가셔서 자, 얘를 이렇게 끌고 또다시 선 선택해서 이렇게 끌고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 키로 딸깍 같이 선택하셔서 자, 마찬가지로 요 검정색 테두리를 아예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검정 텍스트 1 색깔 눌러 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두께를 1과 2분의 1포인트 살짝 두껍게 지정을 할 거고 다시 도형 윤곽선에 대시 가서 파선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자, 어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쇄로 들어갔을 때 상단에 뭐 날짜, 페이지 번호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기 탭으로 들어가셔서 유인물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상단에 이 날짜와 페이지 번호, 하단의 페이지 번호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날짜, 페이지 번호를 선택을 해제하셔서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나가주시고 자, 파일에 인쇄 자, 그 다음에 모든 슬라이드를 자,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이 슬라이드로 바꿔주시면 두 개의 슬라이드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그림자 줬었던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상태로 출력하면은 그림자가 절대 안 나와요.
반드시 다시 여기 이 슬라이드를 눌러서 밑에 고품질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없었던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파워포인트 모의고사 2회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